오늘은 지방연소는 극대화하고 식비는 극소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 식이전략, 간헐적 단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에 대한 식이전략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 그리고 언제 먹을 것인가에 대한 식이전략입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식이요법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소, 즉 지방 감소의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헐적 단식의 효과에 대해 드릴 말씀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중 지방대사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호르몬, 즉 이전 영상들을 통해 소개드렸던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간헐적 단식은 지방 축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지방 연소 및 근육 성장의 핵심이 되는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속 췌장에서 분비되는데 이전 호르몬 커뮤니케이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세포가 지닌 인슐린 수용체라는 귀를 닫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해당 세포를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 몸의 지방 축적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지방연소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의 분비 또한 억제하기 때문에 축적되는 지방은 늘리고 연소되는 지방은 줄이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과도하게 증가된 인슐린을 낮추고 억제된 성장 호르몬은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지방 연소에 매우 효과적인 식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본인의 식습관에서 간헐적 단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간헐적 단식의 그 단계별 실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탄단지 비율 그리고 동일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간헐적 단식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간헐적 단식과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결합하여 수행하게 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은 이를 배제하고 기존과 동일한 탄단지 비율 그리고 기존과 동일한 양의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간식을 포함하여 하루 5끼에서 많게는 6끼까지 섭취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간식을 끊고 하루 3끼 섭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당 섭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섭취하든 어느 정도의 인슐린 분비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너무 빈번한 섭취는 인슐린 분비의 누적을 야기하여 인슐린이 과도해질 수 있으며 이는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 빈도가 많았던 분들은 이렇게 그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간헐적 단식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루 3끼 섭취는 그대로 유지하고 섭취 가능한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입문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16대8 방식입니다. 이는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 상태로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섭취할 총량을 나눠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수면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하루에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은 8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인 8시간과 같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있는 동안 먹고 소화시키는 데 할애하는 시간이 공복 시간보다 더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간헐적 단식은 실행하기 그리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섭취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본인의 선호도에 맞추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첫 끼를 오전 10시 혹은 11시로 하고 마지막 3번째 끼니를 오후 6시 혹은 7시로 하여 섭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단계는 공복 시간을 좀 더 늘려 16대8 방식에서 20대4 방식으로 전환하여 섭취 가능 시간대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고 섭취 빈도를 하루 3번에서 하루 2번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기억해야 할 사항은 섭취 빈도를 줄여도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사실은 섭취량을 유지하려고 해도 3단계에 접어들면 2단계에서의 하루 총 섭취량보다 자연스럽게 줄어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총 섭취량이 줄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간헐적 단식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 즉 지방 연소의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섭취량의 변화 없이도 간헐적 단식으로만 지방 연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인슐린 스파이크를 막고 과활성화된 인슐린을 낮추며 이로 인한 성장 호르몬의 억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3단계 또한 섭취 시간대는 본인에게 편한 시간대로 설정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 첫 끼를 1시 그리고 두 번째 끼니를 5시로 설정하여 섭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일반 시기를 통해 간헐적 단식만을 수행해도 충분히 앞서 언급드린 여러 이점들을 누리실 수 있지만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간헐적 단식을 실행하게 되면 더 큰 포만감을 유지하므로 공복감으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고 지방 연소 효과도 더욱 향상되며 기타 여러 건강상의 이점들도 추가되므로 여러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약 2에서 3주 정도가 지나야 적용되며 2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비교적 긴 약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야 본인에게 안정적으로 적응이 됩니다. 물론 각 단계에서의 그 적응 과정이 완전히 편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 과정을 잘 적응하고 나면 단순히 지방 연소 및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 차원에서 이전보다 강건해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헐적 단식과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결합한 시기를 수행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했던 영양가 없이 해롭기만 했던 수많은 정크푸드를 저의 식단에서 제거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식재료의 구입 및 외식 등으로 인해 야기된 식비 또한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간헐적 단식을 수행함으로 지방 제거 극대화 및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마음껏 누리실 것을 그리고 불필요한 식비 또한 절감함으로 확보된 예산을 본인에게 꼭 필요한 다른 무언가에 혹은 주변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해 보실 것을 도전드립니다. 오늘은 지방 연소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식비를 극소화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